자, 이런 가운데 승진 공무원이 3명이 나왔습니다, 주말에. 일단 지난 11일에 서울시 안전총괄실 산하 안전지원과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자, 사망 직후 경찰청 특수본에서는 12구 참사 관련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고 있고,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지원과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자꾸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는 다르죠. 사실 안전지원과는 원래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정례적으로 이태원 같은 데서 있었던 할로윈 축제에 관련해가지고 공문을 냈었고, 여기 이태원 이쪽에 12구 참사 후에 지역축제 안전대책을 긴급하게 점검을 하거나 이 12구 참사를 둘러싼 심리회복 지원하는 것도 안전지원과 몫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있는 당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종 결제자가 이 숨진 A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축제 관련한 안전 관련한 모든 내용의 총 책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아무 짓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러한 선택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 짓 안 하는데 왜 돌아가셔? 그러니까. 그 이분이 지금 받고 있는 프레셔나 압박이 정상적이었던가 하면 이런 죽음을 택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했던 모든 그동안의 실책이라든지 어떤 안전대책의 부재는 이분의 개인적인 실수나 일탈로 해갖고 묻혀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책임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 지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사람이 타겟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거를 미리 알고 그러신 게 아닌가, 이 불행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경찰 정보과 계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사전에 작성이 됐었는데 이걸 묵살시켰다. 네. 근데 그와 관련한 묵살뿐만 아니라 입단속을 시킨 정황까지 다 나왔어요, 추가로. 네, 헬로윈을 앞두고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올렸던 안전우려 보고서가 참사 이후에 강제로 삭제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당시 삭제를 주도했던 정보과장이 내부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또 어떻게 직원들 입단속을 시켰는지 정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 공개가 됐는데요. 메시지를 보면 이 완료 후 보고서는 폐기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자를 상대하지 말라,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민간인도 접촉하지 말래. 민간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이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미 지들이 이런 짓을 하다가 그 압박을 받았던 실무 계장이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분이 불행한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분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왜 이거 누가 시켰는데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죽었다 그래서 일본처럼 해당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죽었다고 이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왜 기존에 잘 이루어져 왔던 안전관리를 그날 못하게 했는가? 왜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4시간 전부터 신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했는가? 그와 대한 명령권자가 누구고 누가 이걸 기획했는가? 그 안에서 한동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검찰들이 지금 대책반이라고 하는 대검에 있는 이 검찰들이 얼마나 지금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조지고 있는지 대충 이게 눈치를 챌 수 있는 정도의 압박순이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시지 마세요. 왜냐면 이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거를 혼자서 떠안고 가십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다,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다, 나는 업무상 이런 지시를 받고 난 반대했으나 조직의 명령은 어쩔 수 없었다고 떳떳하게 밝히세요. 그렇죠. 그러면 살아날 길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돌아가시는 선택을 하실까?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자살 당한 거라고. 아무튼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 위험한 데도 안 가고요. 높은 데도 안 가고 물가에도 안 가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약간 이런 일들이에요. 뭔가 자기 압박을 받으면 본인이 자살하는 거. 근데 외국에서는 압박하는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거야. 우리나라가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식이에요. 일본식 그 옛날 사무라이 책임질 할복 문화 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갖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죽으면 이걸 묻어버리고 종교를 해갖고 그런 방식으로 많은 의혹들을 정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해법이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서도 가족을 건드렸거나 아니면 별건을 털어가지고 다른 걸로 뭐 협박을 한다거나 뇌물건이나 뭐 가족 비리 이런 걸로 해갖고 내가 네 가족들 다 조져버릴 거야. 조국받지? 우리 딸내미 의사면허도 뺏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쳤겠죠. 그 차라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냐고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애먼 사람 죽고 그냥 끝나는 건데. 차라리 민주당을 찾아가세요. 제보하실 게 있으면 민주당을 찾아가셔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님 이한 민주당 의원들한테 털어놓으시고 공익 제보자로서 민주당의 보호를 요청을 하십시오. 옛날에는 그럴 데가 없어서 뭐 정의사제 구현다 이런 데 갖고 명동성당에 숨기도 하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민주당 여러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가세요. 가서 당당하게 싸우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피해자예요. 가해자 아닙니다. 부당한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사고가 생겼고 그 책임은 명령을 진 놈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놈이 제일 큰 죄인인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강압의 현장에서 총을 쏜 사람들은 뭐 암묵적인 피해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발포 명령자를 추정할 수는 있었으나 내가 명령을 받고 발포했다고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은 실패했잖아. 시체도 있고 총자국도 있고 정황도 있고 증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기를 증언해주는 용감한 증언자들이 다 숨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이번에 또 반복되면 언제든 이런 참사는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참사 날 때마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 정권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진짜 정권 얼마 됐다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특히 이렇게 죽을 검찰이 거야. 손대는 데마다 계속 사람이 죽잖아요.